비자 수속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결격사유심사로 범죄나 건강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에 입국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자 수속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에 따라서 자신의 범죄 경력을 보는 자세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인데요. 아무런 문제도 안 될 가벼운 기록을 가지고도 지나치게 걱정하고 절망하고 또 자책까지 하는 분도 계시고, 폭력, 음주, 그 외에 한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지신 분인데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겨우 벌금 좀 낸 게 전부인데 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상황을 경시하는 분도 가끔은 뵙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비자 영주권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심각한 범죄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심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과거에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 경력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심사가 될까요? 우선 캐나다 이민국이 문제를 삼지 않는 해외 범죄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사의 잣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이 아니라 캐나다 형법이 그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국에서 범죄로 규정이 되었던 간통, 또 한국에만 존재하는 민방위법을 위반한 경우 그 범죄 기록은 캐나다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범죄라도 국가마다 그 범죄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 처벌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범죄가 캐나다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라는 관점에서 심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만 받았더라도, 기소가 취하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가 되었다면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 경력이 캐나다 형법 기준으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캐나다는 범죄 경중에 따라 가벼운 범죄는 summary offense, 비교적 무거운 범죄는 indictable offense, 그리고 상황에 따라 summary도 될 수 있고 indictable도 될 수 있는 범죄를 hybrid offense,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summary offense.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반달곰과 같이 금지된 동물을 키우는 경우, 이력서를 조작해서 회사에 응시하거나 이웃에 피해가 가는 소음공해를 유발시키는 것,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 5,000불 미만의 절도, 마약 소지. 한국에서 이런 범죄 경력이 있다면 캐나다에서 경범죄와 비슷한 개념으로 summary offense에 해당됩니다. 둘째, indictable offense. 살인, 유해 등 무시무시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식 서류를 위조하거나 강도 및 마약 밀매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위협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조하거나 유포한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이 한국에서 이런 범죄 경력이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summary offense보다 무거운 중범죄 개념인 indictable offense에 해당됩니다. 셋째, hybrid offense. 캐나다 이민의 결격 사유에서 가장 흔한 범죄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위협 운전이 해당됩니다. 폭행도 하이브리드인데요. 같은 폭행이라도 무기를 소지하거나 상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indictable offense가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폭행 혹은 성을 구매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대상이 16세 미만인 경우는 무조건 indictable로 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죠.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소지, 제가 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보기만 해도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큰 범죄로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N번방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캐나다에서 발생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 사건입니다.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하이브리드 오펜스에 해당됩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더라도 범죄가 무거울수록 고의성이 짙을수록, 같은 범죄가 반복되어 패턴성을 보일수록 결격 사유 심사에서 불리하고 거절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연방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때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로 분류되어 처벌받은 경우는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산 경우는 아주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것도 케바케. 저희 고객 중에 한국의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연루돼서 1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류 준비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상황을 잘 어필했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추가 질문 하나 받지 않고 무사히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범죄 경력은 범죄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범죄 이후에 이전과는 달리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서 앞으로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에 범죄 경력이 없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겠죠.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은 처벌이 끝난 후부터라는 점 명심하세요. 즉 벌금형은 벌금 납부 이후고요. 실형은 출감 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부터 카운팅됩니다. 캐나다 형법 기준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딱 한 건이고 처벌이 완료된 지 이미 5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범죄 기록이 10년이 넘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10년 이상 된 일반 범죄가 단 한 건일 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 이상이 된 경범죄 한 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10년 이상 된 일반 범죄가 한 건이면 사면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사면이다 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자세히 심사를 하는 대상이고 대부분은 심사에서 통과하지만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그 이상의 범죄가 있다면 캐나다 비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외국인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일 뿐입니다.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초범일 때와 재범일 때 다르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에서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벌이 끝난 후에 최소 5년간 어떤 범죄도 없었다면 리해빌리테이션,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보통 사면 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면 신청을 통해 범죄 경력을 심사받고 입국 불가 사유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길이 있습니다. 사면 신청은 범죄 내용 자체를 심사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 기록서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됩니다.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 사면 신청은 특히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민국을 통해 비자 심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한국의 사법체계 안에서 내 기록이 변경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범죄 경력과 비자 수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범죄 서류를 미처 미리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거나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범죄 기록인데 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중요한 결정의 시작은 내 범죄 경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소가 된 적이 있다,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이 있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사면 신청의 필요성과 그 성공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하세요.